구독, 좋아요. 전한길 강사가 162일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란 선동 혐의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전한길 강사도 본인 스스로 뭐 귀국 전에 SNS를 통해서 구속돼도 좋다, 이재명 정부에서 뭐 구속돼도 좋다 이러면서 본인은 구속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오늘 발언을 인천공항에서 했는데,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뭐 소년보 목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긴급 체포 시도가 있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전한길 전 강사마저도 구속이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구속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분석들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무슨 혐의로 지금 구속을 하겠다는 거지? 전에 얘기했던 내란 선동? 뭐 내란선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선동 혐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협박 혐의. 뭐 명예훼손 이런 걸로는 구속은 안 될 거고요. 근데 내란 선동 협박이라는 게 예. 이게 저는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예. 정치인이고 어떤 정당인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 또 뭐 저분도 이제 나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이고. 네. 예를 들면요,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에 민주당 인사나 뭐 민주당 유튜버 이런 사람이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내란 선동이에요? 이걸 이 문장을 진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라는 얘기니까 쿠데타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란 선동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냥 정치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뭐 그 말이 과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이 과하다고 해서 그게 내란 선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침소봉대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진짜 별별 말 다 있었어요. 뭐 진짜 윤 정부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윤 정부 때뿐만 아니라 아니 서로 이거는 뭐 여야 가릴 거 없이 무슨 뭐 이런 강성 유튜버 이런 분들이 무슨 뭐 목다 버려야 된다, 무슨 뭐 청와대 쳐들어가야 된다, 용산 쳐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얘기한 게 내란 선동이 맞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청와대 쳐들어가야 된다, 용산 쳐들어가야 했던 사람들 다 구속시킬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좀 과하게 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내란 선동이고 협박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게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권력자예요. 그 사람한테 협박이 돼요? 만약에 어디 지나가는 하루살이가 인간인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내가 끌어내릴 거야, 너 내가 목다 버릴 거야, 그럼 그 하루살이가 나를 협박한 거예요? 그 협박죄가 인정이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뭐 맨날 이상한데 약자 프레임 같은 거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 약자니까 하지만 정작 약자가 본인들한테 하는 그 정도도 못 받아들입니까? 이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건, 정치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걸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정말 희말이 없는 저도 정치인이랍시고 대변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뭐 인터넷에 저에 대한 뭐 욕 같은 거나 과도한 비판 같은 거나 진짜 뭐 끔찍한 말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받으시죠? 그나마 저희 채팅창이 좀 낫죠? 차단을 하시지만 저는 근데 반대로 매번 차단 안 하셔도 돼요, 차단 왜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인은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거나 그 정도가 돼야지나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지. 그냥 뭐 예를 들면 문성호 나 저거 죽여버릴 거다 이 정도는 정치인이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 그것도 못 듣겠다, 여당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 듣겠다, 그러면은 본인들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독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내란 선동으로 만약에 구속을 하게 되면 폭력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실행 계획과 실행 수단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구속 여건은 전혀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둘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나 이제 구속 여건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도주 우려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선생님이 자진 귀국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 지금 혐의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공식적인 얘기들이었단 말이에요. 카메라들이 다 있는 자리, 맞아요. 그리고 본인 방송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인멸이 애초에 불가능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까지 이어가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경찰, 검찰, 심지어 대공수사권까지 행정부 산하에 귀속을 시키면서
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는 있겠죠. 근데 법원 차원에서는 법리적으로 아무리 지금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기각될 것이다. 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렇게 고소를 얘기하고 고발을 얘기하고 구속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예.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재갈물리기죠.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 편에 대한 우리 편이 아니고 적 팀에서 우리 대통령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다. 그리고 선전선동한 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비롯한 뭐 개혁신당에 대한 그 야당 탄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전한길 씨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당인도 아니에요. 과거 윤석열 정부 산하에서 행정부에 속해 있던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부 고위 공직자도 아니고. 근데 이 민간인에 대해서 조금 유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비판한 거에 대해서 구속을 들이대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진숙 위원장이라든지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구속이 실패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예. 그게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이 안 씌워졌기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반인한테까지 이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속은 안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뭘 보셔야 하냐면은 이 구속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본인들을 비판하면 북한처럼 민간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때려버리겠다, 잡아가겠다, 숙청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거기에 같다. 집중을 해야 된다. 네네. 근데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자 보시면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됐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긴급 체포돼 가지고 이 사진 보시면은 네. 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 소년보 목사 석방됐죠. 네. 이런 사안들이 있고 전한길 강사가 뭐라 말했냐면은 이전에 귀국 전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 잡아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구속되어도 좋다. 예,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전 씨는 소년보 목사가 통화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 잡아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 하에 구속되어도 좋다라고 이제 귀국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전한길 강사한테. 그래서 이런 식의 전달 그런 거를 전했는데 이진숙의 사례 그리고 소년보 목사의 사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많은 국민들도 오늘 채팅창에서도 뭐 구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표하는 것 같은데 구속은 불가능하고. 아니,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네. 아주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진숙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사례와 달리 이 전한길이라는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또 어디까지 정권 차원에서의 탄압으로 우리가 여길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번에 전한길 씨에 대한 탄압이 일부라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척결이 일부라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 해당될 겁니다. 국민들 전체가 어떤 국민이라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북한처럼 자아 비판을 하고 보위부가 와서 잡아가고 이진숙 잡아가듯이 그렇게 게스타포식 나치식 그런 심판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해도 모자란 그런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구속 이야기하고 미국 출국 귀국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예. 김경 지금 공천원금, 공천 뇌물 이 얘기 녹취가 터졌는데 그 사람 출국 금지도 안 당하고 미국 나갔어요. 지금도 구속 안 당했거든요. 예. 관련자들 지금도 구속 안 당하고 있고. 네. 그런데 구속 영장 신청도 안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나를 비판했으니까 그 말이 과격했으니까 구속하겠다. 저희가 뭐 다른 게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전한길 강사께서 얘기하시는 걸로 뭐 많이 동의는 안 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좀 동의를 안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말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라는 건 원래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것도 보장을 해줘야 표현의 자유인 겁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만 보장을 해주는 건 자유가 아니죠. 예,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자꾸 이렇게 훼손되는 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제 입장에서도 참 두렵습니다. 얘기한 대로 그게 정말 지금 당장이야 먼 미래의 일이 될 수 있어도 이렇게 한 계단씩 무너지다가는요 우리도 지금 방송에서 이런 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이 사이좋게 감방통지로 갈 수도 있어요. 민주투사 되는 거죠 바로. 그 대변인들도 이제 방송 나가서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우려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실 지금도 거잖아요. 고소고발은 엄청 날라와요. 네. 막 언중이 가자 그러고.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구속을 시켜버리겠다? 저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한길 선생님에 대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뭐 개혁신당 국민의힘을 막론하고 다 집중해 주시고 같이 방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그 나치 때
갑자기 제 목사님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그런 명언 남겼었잖아요. 나치가 당신을 찾아왔을 때. 그 다음은 나는 네. 가만히 있었다 이런 나는 거. 네. 가만히 있었다. 네. 나치가 유대인을 잡아갈 때 난 가만히 있었다. 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치가 크리스찬 잡아갈 때 난 가만히 있었다. 난 크리스찬 아니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아무도 있지 않았다. 네. 나를 그런 위해 얘기들 말해줄 했었잖아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이 다 이 전한길 선생이 일반인의 첫 번째 지금 숙청 시도 사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좀 집중해 주시고 같이 방어해 주셔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